안녕하십니까.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의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 선도의 기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선도의 세계관은 기철학, 기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철학의 출발점은 일기입니다. 일기를 천부경에서는 한, 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에서는 이 한을, 일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여서 하느님, 신, 일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도 계통의 사서인 부도지에서는 이를 또다시 인격적으로 표현하여서 마고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삼일신고에서는 이것을 하느님 나라, 신국, 정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오랜 민간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일기가 시작되는 우주의 한 지점을 지적하여서 북두칠성, 건방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이나 부도지와 같은 책자에서는 다시 이를 천부로 개념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기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들이 남긴 많은 고대의 유물 유적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올려드린 그림은 한국 상고 시대의 어떤 출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홍산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암각화 그림입니다. 보통 이러한 기문양은, 일기 문양은 소용돌이나 동심원형 형태 또는 방사선형 형태의 그림으로 표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용돌이 형태의 기문양 속에는 십자형의 우주의 중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동기 시대 때의 암각화인데요. 역시 이런 소용돌이 형태의 기문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올려드린 그림은 현대에 이르러서 이런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기문양을 현대인들의 조건에 맞게끔 표현한 어떤 형상들입니다. 대체로 소용돌이 형태의 문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방사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약동하는 에너지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기는 대체로 세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른바 삼기입니다. 이런 삼기에 대한 표상은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은 일기의 세 차원을 표현한 한국의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전통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문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와 또 한국의 많은 오랜 역사 전통에서는 이것을 원방각의 형태로도 표현을 해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올려드린 그림은 현대의 이러한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하학적인 문양을 다소간 변형하여서 만들어낸 기형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올려드린 그림은 이런 삼태극 형상을 조금 다르게 재미있게 표현한 형태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새를 가지고 오고 새의 다리를 세 개로 표현을 하여서 하늘의 세 가지 차원, 천지인 차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먼저 천부경에서는 이 기의 세 차원을 삼기를 천인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도지에서는 이 세 차원을 허달성, 마고성, 실달성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는 빛과 소리와 파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정보, 에너지, 진료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표현을 하자면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삼신마고, 마고 삼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신마고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인격화된 형태의 신격이 아니라 이런 기의 세 차원, 그리고 세 차원 또는 기일기를 표현한 고대 한국인들의 사유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천지인 사상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차원입니다.
천차원과 지차원을 인차원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삼원조화론으로 표현을 하고 삼원조화의 중심은 인차원으로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천인지가 모두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차원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천붕형에서는 인중천지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대체로 한국의 어떤 이런 기학은 제천 전통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학적인 문양은 대체로 제천의기에 표상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맨 윗단에 처음 올려드린 그림, 이렇게 소용돌이 형태잖아요. 이제 소용돌이 형태의 옥으로 만들어진 어떤 표상들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금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홍산 문화, 동아시아 상고 문화의 원형이죠. 그리고 한국 상고 문화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제천 때 사용되었던 의뢰용 기구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형태의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의 옥기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소용돌이 치는 약동하는 생명력을 표현할, 좀 더 의인화해서 표현할 경우에는 용으로, 용이 생명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용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 형태의 옥기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이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한국 고대인들이 보여줬던 생명사상을 어떤 표현화한 문양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이제 처음 올려드린 그림은 이런 옥벽입니다. 옥벽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우주를 상징합니다. 소용돌이 형태의 어떤 우주인데 그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옥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올려드린 이제 뒷부분의 3개는, 앞부분 2개는 옥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도기입니다. 채색 도기인데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앞과 뒤가 트여 있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천을 할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기의 통로, 예, 옥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통형 옥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우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기를 상징하는 어떤 기 문양을 나타낸 이제 표상물, 일기의 표상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3기의 표상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삼태극의 문양은 보통 삼태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유물적인 이제 시초를 따져 들어가 보면은 홍산 문화에서 이런 삼태극 옥벽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올려드렸던 3개의 삼태극 옥벽이 BC 3500년 경에 이미 만들어지고,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문양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태극 문양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의 선도의 어떤 기철학이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옥기의 어떤 그 개성 형태로서 아랫단에 올려드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단군조선 시대 때에, 이때는 옥으로 안 만들고 청동을 활용을 하거든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삼태경 문양입니다. 삼태경 문양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고구려 시대 때의 고분벽화에서 많이 나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좀 표현법인 삼조고 표상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는 만시대 때 만들어졌던 삼주령입니다. 예, 제천 때 사용했던 방울입니다. 한국 선도 전통에서는 이러한 1기, 3기가 모든 보이지 않는 1기, 3기가 모든 존재의 본질인데, 그것이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 현상의 세상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중앙에 제가 첨부라고 표현을 했던 삼태극이 있죠. 예. 그 삼태극이 우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근원의 생명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밋밋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건 입체 형태입니다. 구형입니다. 구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생명이 삼태극이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돌면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상의 어떤, 보시면 공기, 불, 물, 흙,
기와 수토로 이루어진 물질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선도의 기철학을 다 조합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그림 형태가 나오는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는 본질의 생명력이 현상의 물질 세계를 만들고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현상의 물질 세계의 이면에 자리한 본질의 생명력을 잊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래로 제천에 사용되었던 제천 의례용품 속에는 이러한 어떤 선도의 기하학적인 상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맨 위에 올려드린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올려드리는데요. 보시면 중앙에 이런 소용돌이 형태가 있습니다. 약동하는 근원의 생명력을 상징을 하고요. 생명력이 이렇게 네 차원, 기와 수토의 차원으로 펼쳐져서 이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홍산문화 때 등장한 기하학적인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십자형 문양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청동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소용돌이 치는 네 갈래의 어떤 문양이 들어간 방패가 있습니다. 마한 시대 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이런 소용돌이 치는 형태의 어떤 네 갈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한국 고대 이래로부터의 이런 선도 기학의 기철학을 담고 있는 표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올려드린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조선 시대 때의 청동 팔주령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한국적인 고유의 제천 의기이고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삼원오행의 세계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삼원오행론 표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중심이겠죠. 중심의 삼태극, 이제 구의 자리입니다. 모든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결국 최종적으로 회귀하는 곳, 그 중심 자리, 천부의 자리, 삼태극의 자리, 일기삼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앙에 삼원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조화의 의미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원오행론이나 음양오행론 그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들어있는 생명과 조화의 메시지를 한국인들이 기억을 하고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한국 선도의 기하학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한국 선도의 인간인식,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한국 선도의 인간관은 사람을 밝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그런 밝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이런 삼원오행론 표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삼원오행론 표상은 세상 우주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이지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삼태극은 사람 속에도 삼태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있고 사람의 몸 속에는 이러한 또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태극을 상중하단전으로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상중하단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7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에서는 7개보다는 3개로 설명하는, 삼태극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태극의 중심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란색으로 표현된 인차원이기 때문에
그 삼태극이 이렇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있지만 그 중심 자리를 표현할 때는 보통 중단전에 인차원이 자리하고 있는 중단전에 그 중심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선도 전통에서는 사람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눕니다. 사람 속에도 본질인 생명력과 현상으로서의 몸이 있다고 바라봅니다. 그 본질의 생명력은 빛나는 밝음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 속에 밝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밝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왔는지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사람 속에 밝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서 3단계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통 단계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삼원오행론 이제 그런 표상을 보면은 그 위아래로 보면은 이제 수승화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앙에 우주의 생명력이 중심을 잘 잡을 때 이제 수승화강이 일어나게 되고 기토 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은 똑같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 사람에게도 이제 내면의 생명력이 잘 이제 활성화가 될 때, 생명력이 활성화가 될 때는 이제 수승화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속의 생명력은 이렇게 몸속에 가리워져서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잠재된 생명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주의 편만한 생명력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내면의 생명력을 깨운다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림을 표상화를 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중앙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또 그런 표현이 이제 생명전자 표현으로 표상으로도 그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한 내면의 어떤 생명력을 깨우는 과정, 이제 그것을 성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통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성통의 양대 조건으로 먼저 이제 이런 이제 내면의 밝음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주의 밝음과 어떤 교류하는 이제 어떤 천과 사람의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제 필요 조건으로는 우주의 일기삼기, 우주의 생명력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부분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중단전, 마음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성,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 전통에서는 참정개경에서 그 부분을 정성과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 정성과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우주의 편만한 생명력과 사람의 생명력이 하나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면의 밝음이 회복된다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정은 삼일신고에서는 지감, 조식, 금촉, 수행론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인체에 상중하단전이 있습니다. 상중하단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부경에서는 천인지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삼일신고에서는 성명정, 심기신, 감식촉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행의 과정을 표현해보자면 감, 지감, 식, 조식, 촉, 금촉입니다. 지감은 의식 차원, 빛 차원의 각성입니다. 조식은 에너지, 소리 차원의 각성입니다. 금촉은 진료, 파동 차원의 각성입니다. 예. 그래서 상단전의 의식, 그리고 중단전의 마음, 그리고 하단전의 몸이 각성된다라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밝음을 회복하는 2단계 공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을 회복한 개체의 사회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개인의 밝음이 전체의 밝음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공환으로 개념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선도 전통에서는 개인과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기 때문에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의 밝음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의 많은 고전적인 이제 문헌 속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속의 밝음을 회복하는 3단계로서 성통, 공안, 조천, 천화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3.1신고에 등장하는 이론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3.1신고에서는 그 3단계로서 조천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해왔고, 역사적으로는 또 역사 기록 속에서는 많은 조천과 관련된 기록이나 또 많은 조천과 관련된 유물 유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화라는 표현은 그러한 조천의 어떤 인식들을 현대에 다시 되살리면서 사용된 현대적인 개념어입니다. 하지만 조천과 천화는 같은 개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단계의 밝음 회복론을 통해서 천손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고대 문화에서는 이런 천손 사상, 천자, 천손, 천황, 천재 이런 천손 사상이 한국 어떤 고대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 천손의 개념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한국 선도의 어떤 이런 기철학이나 인간론을 이해할 때 한국 고대의 천손 문화에 대한 개념이 보다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를 통해서 천손의 개념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근원적인 밝음에서 사람이 나왔고 또 사람의 내면에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밝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성통의 측면입니다. 둘째입니다. 자신 속의 밝음을 사회로 펼쳐 다른 사람의 밝음을 깨움으로써 전체 사회의 밝음까지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공안의 측면입니다. 셋째, 사람의 밝음이 시작되었던 우주의 일점, 근원의 밝음으로 돌아갈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조천, 천화의 측면입니다. 자, 이상에서 한국의 어떤 상고, 선도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통, 공안, 조천론, 이런 3단계 밝음 회복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제 성통, 공안, 조천론이 좀 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방식으로 천하구진법, 조천구진법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단계를 3단계가 아니라 9단계로 나누고 분류를 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제 선도의 천하, 조천 사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은 초지, 입지, 정지, 명지, 영지, 무사지, 대명지, 대령지, 천화입니다. 먼저 초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입지는 삶의 목적을 깨달음에 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정지는 내면의 밝음과 순수의식을 체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명지는 위축되어 있던 내면의 밝음이 살아서 빛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영지는 내면의 밝음이 커져 신령스럽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무사지는 내면의 밝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개인 차원의 완성을 이룬 단계입니다. 천하가 가능한 단계로 세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인해 천화를 거부하고 다시 세상에 내려오는 이는 대명지에 이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대명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큰 사랑과 사명감으로 생겨나는 단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달음의 단계이며 사명이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오직 사람 내면의 밝음에 대한 개발만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밝음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여덟 번째 대령지입니다.
실질적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 광명 이세를 위한 큰 지혜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9번째 천화입니다. 근원의 우주 생명력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물유적이나 제천문화 쪽에 적용을 해서 천하사상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